번호가 잘못된 거야. 그게 책에 582번이에요. 책에는 500, 이게 왜 번호 안 맞죠? 네, 책에는 58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푸는 거예요. 번호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차함수의 창의력 1번 문제로 보시면 돼요. 주어져 있는 이차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이게 중요한 문장인데 이게 중요한 문장이죠. 네. 얘가 성립할 때 이차함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고 이 식에다가 요 식에 이 fx의 우변식이죠. 그 우변식에 fx가 아닌 는을 연결시키면, 는 0을 연결시키면 이게 2차 반응식이 되죠. 2차 반응식의 두 실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 함수죠. 근데 이 2차 함수에 x축과 만나는 교점, 이 교점을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여기 이 지점. 이 지점은 이 2차식이 0이 될 때의 그 x값이 알파와 베타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나요? 이게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x축과 만나는 교점이라는 얘기는 x값이 알파일 때 y값이 0이고 x값이 베타일 때 y값이 0이니까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이 식이 나온다고. 그럼 이 식일 때 y가 0일 때 x값이 알파 베타니까 결론은 이 2차 방식 해를 구하는 게 결국은 x 절편의 위치를 찾는 것과 같다는 뜻이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 2차식의 두 실근은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두 x값들이고 그 실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하는 뜻이에요. 문제는 자, 그렇긴 한데 지금 나와 있는 조건이 너무 없죠. ABC가 하나도 밝혀진 바가 없고 그림상 또 뭐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풀지 굉장히 난감한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f x 플러스 2랑 f 마이너스 x가 서로 같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자, 여기서 선생님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팁 하나 설명드리면 포물선이죠. 위로 올라간 포물선이에요 지금. 근데 이렇게 두 개의 포물선에 이렇게 어떤 특정 y값을 잡았다 칩시다. y값 k라고 할게요. 그럼 y값 k가 나오는 x값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y값이 k가 나오는 x값이 있죠. 그럼 여기를 f 네모라고 하고 여기는 x값을 네모라고 하고 여기는 x값을 세모라고 한다면 가운데 정가운데 누가 있죠? 축이 존재합니다. 이 이차함수의 축이 존재해요. 이 축은 네모와 세모를 더한 값을 2로 나눈 값, 이게 이차함수의 축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정리합니다. 2차 함수가 있고요. 이렇게 x값이 서로 같은 함수값 두 개 있어요. 여기 있는 값을 이제 조건에 맞춰서 얘를 x값 알파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이 위치를 x값 베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 또 여러분 헷갈리겠네요. 위에 있는 거는 또. 그냥 따로 설명드릴게요. 저거랑 관계없이. 이런 느낌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값이 f 네모라고 합시다. f값 네모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여기 있는 함수값이 f 세모라고 합시다. x 세모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근데 알고 보니까 f 네모의 값과 f 세모의 값이 서로 같죠? 그렇잖아요. 함수값이 서로 같잖아요. 그 얘기는 정 가운데 이 함수의 축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축의 위치는 x값에 네모를 집어넣어서 나온 값과 x값에 세모를 집어넣어서 나온 값의 정 가운데 축이 위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 네모와 세모를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2차 함수의 축이 존재하고 이 네모 세모는 여기 있는 함수값을 말해요. 함수값의 x 안에 들어있던 숫자를 말합니다. 이 그림을 그대로 왼쪽으로 옮겨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 함수 f의 그래프인데 어디선지 몰라요. 여기는 x축이고 이거는 x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값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값,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이게 fx 플러스 2예요.
이게 f-x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둘의 함수값은 지금 서로 같은 상태잖아요. 그림상 같다고 그려놓은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x값이 x 플러스 2고 여기 있는 x값이 마이너스 x예요. 그럼 이 2차 함수의 축은 어디 존재하냐면 얘랑 정 가운데 축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x 플러스 2와 마이너스 x의 정 가운데니까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이 2차 함수의 축이 존재한 축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랑 지워지고 결론은 축이 1이라는 뜻이야. 이 포물선의 축이 어디 존재하는 거냐면 x값 1에 축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 그럼 또 다시 이 개념이야. 이 개념.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이쪽 x 절편까지 위치와 이쪽 x 절편까지 위치는 서로 같을 때니까 거리가 같다는 뜻이죠. 그럼 따라서 이 x값 1은 알파 플러스 베타란 이 두 개의 x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이 1이라는 축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2가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두 분의 합은 2가 된다. 자, 정리해 다시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정리해서 필요한 설명만 fx 플러스 2랑 f-x가 서로 같다. 이 뜻은 2차 함수일 때만 쓰는 거야. 이게 2차 함수 아니면 쓰지는 않는 겁니다. 2차 함수에서 두 개의 함수값 서로 같다는 뜻은 얘네 둘을 더한 값에 2로 나눈 값이 이게 뭐냐면 포물선의 축의 위치를 말한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눴더니 이 xx가 지워지고 축의 위치가 x는 1에서 나온다는 뜻이죠. x는 1이 축이 된다는 뜻이고 이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에 이 방정식의 두 근인 알파, 베타가 존재하는 겁니다. 위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가 알파, 나머지 하나를 베타로 두면 돼요. 그럼 알파와 베타의 정중앙에 1이 존재하는 거니까 알파와 베타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둘을 더한다면 2로 나누면 1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2가 되고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 2차 방식의 두 근이고 두 근의 합을 저절로 알아내는 결과가 된다는 뜻이죠. 아시겠습니까? 문제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x값 1이 축입니다. 이 말을 여러 개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좀 더 뭐 저런 예를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얘기가 이거예요. f1-x랑 f1 플러스 x가 서로 같으면 이게 x값 1이라는 축의 2차 함수일 때는 x값 1이라는 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포물선이니까요. 뭐 예를 들어 그냥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이게 x값 1이에요. 그럼 1에서 어떤 특정 값을 어떤 특정 x를 빼라는 얘기죠. 이만큼 뺐어요. 그럼 걔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과 어떤 특정 x값만큼 이번에 반대로 빼지 말고 더합니다. 더해서 나오는 함수값은 서로 같은 거죠. 1에서 x를 뺀 값. 여기가 1-x. 1에서 x를 더한 값. 이게 1 플러스 x. 근데 2차 함수는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 값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인 f1-x나 이 값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인 f1 플러스 x가 서로 같다는 겁니다. 이게 축에 대한 방정식인 축에 대한 위치를 찾아라는 하나의 관계식이 되고 하나가 더 있는데 머리 아프게 하지 맙시다. 이것까지 설명하면 또 여러분 또 머리 아플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하는 걸로 하고 그 밑에 있는 문제 603번 갈게요. 이거는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될 문제인데 나누어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식을 그냥 놓고 푸지 마시고 나누어서 이해하세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과 얘를 넘깁니다. 이렇게.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뜻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와 y는 x 플러스 k의 교점에 x 좌표를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 된다고 그랬죠? 이거 서로 같은 말이에요. 위에 있는 내용과 아래에 있는 내용은 의미상 같은 말이다. 이게 수능 4점짜리 개념이라고 그랬지? 수능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방정식으로 문제를 줬는데 방정식으로 문제를 못 풀게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식으로 바꿔놔야 되고
이렇게 이게 그래프로 바꿔놔야 되고 이렇게 그래프를 줬는데 그래프를 문제를 못 풀게 만들어놔요. 그럼 결론 연립해서 해를 구하라는 뜻이야. 그럼 얘네들은 서로 같은 개념이라고.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뜻은 그 각각의 연립방정식을 y로 치환시켜서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찾은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걸 먼저 봤지만 혹시 문제 이렇게 출제되면 밑에 있는 걸 출제되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시오. 너 지금까지 네가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부한 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배웠냐면 10년째 배우고 있는 거야, 수학을. 10년째 배우면서 그래프의 교점 찾을 때 너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찾아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 그런 적 없어. 중학교 때 이후로부터 만약에 지금까지 4년째인데 4년 동안 그래프의 교점 찾을 때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찾은 적은 없어. 연립해서 풀었지. 이게 대표적이잖아.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찾으시오. 그러면 언제 이걸 그림 그렸니? 이해를 할 때 그렇게 하긴 했었지만 실제는 그림 그리진 않았다는 얘기야. 이해는 이런 식으로 하겠죠. y는 x 플러스 1이니까 기울기 1이며 y좌편이 플러스 1인 직선. 이렇게.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y좌편이 3인 직선. 뭐 이렇게는 했겠지. 그래서 교점을 찾으니까 여기쯤에 있다는 거는 느낌은 있지만 그림 그려서 교점을 찾지는 않았다니까. 그럼 어떻게 교점을 찾았습니까? 그러면 이 교점의 x좌표는 교점에서의 y좌표는 이 y좌표 있죠? 교점에서의 y좌표는 이 y나 서로 같을 때니까 얘네들이 서로 같다고 연립하는 거라고. 이렇게 연립을 했다고. 연립을. 얘를 넘긴 다음에 2x를 두고 이 길로 넘어가니까 2가 돼서 따라서 x값이 1이 나오고 x값 1은 교점의 x좌표니까 이 값을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답은 2라는 교점의 y좌표가 나와서 이게 1,2라는 교점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봐봐. 이 식이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고 있는 이 식에 각각 는 y를 썼더니 이 그래프가 나오잖아.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요.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방정식의 근은 실제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랑 같다. 이 개념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방정식을 못 풀잖아 지금? k값 때문에 못 풀잖아. 더군다나 절대값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바꿔서 풉니다. 그러면 얘는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그러면 좀 뭐 어렵지 않아요. 원래 얘는 y는 x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돼. 얘는 0, 마이너스 1이 꼭점이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대략. 그죠? 여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될 테고요. 근데 거기서 절대값을 지어놨죠? 그럼 이 y좌표는 음수는 없다는 뜻이야. 그럼 혹시 y좌표가 여기 계산해서 음이 나오면 음의 절대값을 씌운 양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위로 접어 올라간다는 뜻이죠.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양수만큼 위로 접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양수만큼 위로 접혀 올라간다. 그럼 실제로 그래프는 양인 부분은 그냥 따라서 양으로 그리시고 음인 부분은 위로 접어 올리시고 다시 양인 부분은 양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 그래프는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프예요. 빨간색 그래프로 y는 절대값 그래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번엔 좀 파란색 이거 그립시다. y는 x 플러스 k 기울기 1짜리야. 기울기 1이면 오른쪽 위로 4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사선 모양의 직선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단 y 절편을 모르네요. 이 직선 기울기 1짜리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절편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결론은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기울기 1짜리 직선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대충 이 정도 되면 기울기 1이 될까요? 네. 기울기 1짜리 직선이 이렇게 위아래 움직이는 거라고. 이렇게 위아래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 빨간색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을 잘 봐야 돼요. 여기는 두 개에서 만나죠. 왼쪽 하나, 위 오른쪽 하나 두 개 만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원하잖아. 그렇지?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는 얘기는 그래프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이 나오게 이 직선을 놔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두 개 하다가 언제 세 개가 되냐면 이렇게 하면 세 개가 됩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세 개의 교점이 나와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게 세 개의 교점이 나오죠. 됐니? 그리고 어디서 또 세 개가 나오냐면 이게 그래프를 좀 극단적으로 그렸군요. 자, 다시 한번 이게 그래프를 좀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굉장히 너무 그래프가 굉장히 좁쌀만하게 그려져가지고 극단적으로 어떻게 극단적으로 그려졌냐면 극단적으로 빨간색으로 포물선은 전문이 그냥 극단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다 칩시다. 아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0 여기 원점 여기가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1 여기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기 일자리 직선 늘 그립니다. 기울기 일자리 직선 이렇게 됐을 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요. 됐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게 세 개 점에서 만납니다. 그 세 개 점이 세 개의 교점을 갖게 만든다는 얘기죠. 세 개 교점이 세 개의 실계를 갖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여기는 직선이 또 움직여요. 움직이다가 보시면 여기 세 개 점에서 만나다가 밑으로 내려오죠. 이때부터 네 개 점에서 만납니다. 잘 보세요. 왼쪽에서 두 개 만나고 오른쪽에서 두 개 만납니다.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하다가 언제 다시 세 개가 되냐면 이때 세 개가 됩니다. 요때. 아이고. 네. 이때 세 개 점에서 만나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개 점에서 만나죠. 됐습니까? 지금 우리는 직선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직선에서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K값이거든요. 그 K가 뭐냐면 첫 번째 직선일 때의 K값은 여기 있는 겁니다. 얘를 첫 번째 직선의 Y절편이라고 해서 그냥 임의로 K1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K1이야. 그러다가 두 번째 직선이 되면 그때 K값, 그때 Y절편 값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걔를 K2라고 합시다. 그럼 결론은 K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K1, K2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K2는 금방 구해져. K2는 이 직선에 그냥 뭐만 대입하면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1,0을 그냥 이 식에다 대입하면 됩니다. 함수식에다 K값 구하려면. 어쨌든 이 직선이 마이너스 1,0을 지나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 1,0을 여기다 대입하겠다는 뜻이에요. 대입하면 Y값이 0, X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K값은 1이 된다. 그럼 내가 구하는 K값 중에 K값이 하나 1이 존재한다.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이때죠. 이때가 뭐예요? 이때 Y절편 가지려면 이 직선과 이 포물선이 접해야 됩니다. 두 개 그래프가 접할 때. 접한다는 얘기는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죠.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는 근도 한 개라는 뜻이야. 근데 포물선인 2차식과 나 식을 쓸게요. Y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잘 봐. 얘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야.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아니야. 꼭지점의 좌표가 0,1에 있으면서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얘입니다. 이 이름이. 걔랑 이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교점을 하나밖에 안 갖다는 뜻은 둘을 연립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의 근이 한 개인 상태니까 중근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넘어가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중근 갖는 조건은 판별식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x 앞에 있는 게 1의 제곱 1 마이너스 4 곱하기 ac 이렇게 돼서 따라서 k값은 4분의 5 두 번째 k값은 4분의 5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k값을 모두 고르시면 이게 객관식 문제인가 봐요. 모두 고르시고 그러면 k값 1, k값 4분의 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네.
밑에요? 밑에 그래프가 뭐예요? 아, 밑에 그래프. 원래 얘는 이렇게 아래로, 원래 포물선은 얘만 그리면 이렇게 내려갔겠죠. 근데 지금 이걸 그리는 게 아니고 절대값을 지어놨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의 y좌표는 음은 없다는 뜻이에요. y좌표에 이걸 계산하다 보면 예를 들어 이런 아까 말했지만 x에 0 집어넣으면 y값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데 얘는 x에 0을 집어넣으면 y값이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0, 1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아래로 음이 내려갔던 부분은 반대로 위로 접어 올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음수만큼 양으로 바뀌는 거니까. 자, 이걸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 얘를 그려. 쉬운 걸로 하자, 일단 먼저. y는 x-1의 그래프를 그려봐.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면, 네. 0, 마이너스 1과 1,0을 지나며 오른쪽 위로 45도로 기울어져 있는 이 직선을 말하겠죠. y좌표 마이너스 1, x좌표 플러스 1이 직선이에요. 맞나요? 그렇지? 근데 내가 만약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리라면 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나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면 그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이 말은 이해돼요? 그래?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봐. 그래프를 그리면 누가 기준이냐면 x값 1이 기준이에요. 얘네 둘의 기준은 x값 1이 기준이에요. 1을 기준으로 1보다 오른쪽일 때는 얘를 그리고 1보다 왼쪽일 때는 얘를 그려야 된다는 뜻이야. 이 말 이해했어요? 어려워? 다시 잘 들어, 집중해서. y는 절대값 x-1의 그래프를 그려. 얘는 그래프 모양이 두 가지로 나눠져. 하나는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그래프는 y는 x-1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그러면 절대값이 양이니까. 절대값이 양이니까 절대값이 없어지겠지. 이런 거잖아. 절대값은 양이잖아. 그럼 답은 2 아니야. 그렇지? 절대값이 음이야. 그럼 어떻게 돼? 그 안에 있는 숫자를 갖다 쓰는데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답을 2로 만드는 거잖아. 그 내용이에요. 절대값 안이 만약에 양이라면, 절대값 안이 지금처럼 양이라면 그때는 이 절대값은 그냥 없어지고 y는 x-1이 그려질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x-1이 0보다 크다는 뜻은 달리 말하면 이 마이너스를 우변 넘겨봐봐.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잖아. 두 번째, 반대로 x가 1보다 작아. x가 1보다 작아. 그럼 안에 있는 게 음수라는 얘기니까 안에 있는 게 음수가 되면 저 식은 바깥으로 x-1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고. 그럼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그립시다. 그리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x축, y축, 0. 어디를 기준으로? x1을 기준으로. x1을 기준으로. x1. 1이겠죠? 1,0요. 이 x값 1을 기준으로 1보다 오른쪽에서는 이걸 그리는 거예요. 기울기 1이면서 1,0을 지나가면 x에 1 집어넣으면 y 0 나오잖아. 1,0을 지나면서 기울기 1짜리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줄 거라고. 얘는 기울기 1이니까. 그럼 1의 왼쪽, 이게 1의 오른쪽이면 얘는 1의 왼쪽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1의 왼쪽은 얘의 영향을 받고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야. 근데 얘도 보면 x에 1 집어넣으면 y가 0 나오거든요. 얘도 똑같이 1,0을 지나가요. 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를 기준이야. 얘가 0이 절대값이 0이 됐었던 1을 기준으로 x축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되면 y값이 음수가 나오거든. 근데 절대값을 치면 y에게 음수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음의 크기만큼, 만약 이게 값이 음을 나타내게 되면 음의 크기만큼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그 음이 양으로 바뀔 거라는 얘기야. 똑같은 x가 주어져도
y값이 음이 나왔던 부분,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은 반대로 이렇게 접어 올리면 된다는 뜻이 이렇게. x축 밑으로 내려간 거를 데칼코마니처럼 바깥으로 위로 팍 하고 찍어 넘기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래프도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좀 전에 그렸던 그래프가 이거였잖아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1. 근데 내가 만약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 이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절대값을 지우라는 얘기는 저 그래프 중에 x축 아래로 내려갔던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을 x축을 기준으로 x축을 마치 접는 선으로 위로 빡 하고 접어 넘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음은 없으니까 함수식에. 이해됐니? 그래서 그래프가 양의 부분은 남고 음은 위로 접어 올려가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아래에 있던 게 위로 접혀 올려와서. 근데 이게 선생님이 아까 위에 원래대로 그리게 되면 이게 이 세 점에서 만나는 위치가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할까봐 좀 극단적으로 위로 휙 손끝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어쨌든 아래 부분이 위로 접어 올려서 이렇게 되고 나면 파란색 그래프, 이 기울기 일자리면서 y절편이 알 수 없는 이 파란색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교점을 3개 갖게끔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3개 아니면 이렇게 3개의 교점을 갖도록. 그럼 두 가지 케이스에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때서 답이 하나 나오고 이때서 답이 하나 나오고. 근데 이때는 쉬워. 어차피 이 직선이 마이너스 1,0을 점을 지나가니까 그냥 이 마이너스 1,0을 이 직선이 지나가니까 대입하게 되면 K값이 바로 나와요. 근데 얘가 좀 헷갈린다는 얘기지. 이 첫 번째 개념에서. 이 첫 번째 개념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잖아.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과 직선이 접하는 게 아니고 위로 볼록한 포물선과 접하는 겁니다. 그럼 위로 볼록한 포물선의 얘기는 여기에 아까 이 절대값식에다가 음수를 붙인 거 있죠. 아래에서 위로 접어 올라갔으니까 이 절대값식에 음을 붙인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보니까 얘가 0,1이 꼭지점이면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된 거죠. 걔랑 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잖아. 이렇게 한 점에서.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교점이 한 개다? 그럼 두 그래프를 연립하면 근이 한 개 나온다. 근데 이 두 그래프를 연립했더니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이 한 개라는 뜻은 중근을 갖는 조건이니까 여기서 판별식을 사용했더니 K값이 4분의 5라는 값이 나오더라. 결론 이 Y절편의 위치가 4분의 5가 되면 이 포물선과 직선이 한 점에 접하다 보니까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3개 만들어지는 이런 케이스가 성립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K값은 이렇게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 하나와 그 다음에 접할 때 하나, 이렇게 해서 총 2개의 K값이 나온다. 인 거죠. 맞았습니까? 이게 나중에 부등식 파트로 바뀌잖아요? 이 문제가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부등식으로 바뀔 수도 있어. 이 똑같은 문제.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이 아니고 서로 다른 4실근을 갖는 조건을 말하시오. 그러면 똑같은 문제인데 완벽히 똑같은 문제예요. 완벽히 똑같은 문제인데 이 직선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되면 3개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되면 3개 점에서 만나죠. 그리고 이렇게 돼도 3개 점에서 만나요. 그럼 4개 점에서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 중간을 지나가면 돼.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4개 점에서 만나겠죠. 여기 하나 만나고 여기 하나 만나고 여기 하나 만나고 여기 하나 만나는 거야. 그럼 그때 K 값이 아니고 이때는 K의 범위가 나올 겁니다. K의 범위를 구하시오. 4점을 지나가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K 값은 이 직선이 아까 말했지만 Y절편이었죠. 이 직선의 Y절편 값. 저 K는 얘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돼. 근데 얘가 얼마였냐면 아까 1이었죠. 1보다는 위로 올라가고 여기 접할 때 여기 K값은 아까 4분의 5였잖아요. 그 K값은 1보다는 커야 되지만 4분의 5보다 작아져야 밑으로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면서 교점을 4개 갖게 된다는 뜻이죠. 똑같은 문제를 하나는 방정식으로 낼 수 있고 하나는 부등식으로 낼 수 있는 겁니다. K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는 거죠. 아셨죠? 이것도 나름 유명한 문제고요. 604번 문제. 이차 함수 여전히 계속 2차 함수 문제인데 다음 2차 방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저거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누가 봐도 이거는 근거가 계속한 게 아닌가요? 분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테니까요. 이렇게 나올 테니까요. 이 식의 최소를 구하랍니다. 얘를 일단 정리해놔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1.
알파 베타 a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1 여기다 음수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이 식의 최소를 구하는 뜻이에요. 정리해보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최소를 구하는 뜻이에요. 2차 함수네? 2차식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걸 뭐 는 y 뭐 이런 데 대응시키면 이게 2차 함수가 되는 거잖아. 가로축이 a축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에다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느낌이죠.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럼 위로 볼록한 포물선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바꿔 써놨죠 지금 선생님이? 정신이 없군요 지금. 바꿔 써놔서 미안합니다. 네, 수업을 좀 빨리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먼저 써야 돼요. 반대로 써놨어요. 얘를 먼저 이렇게 써야 되고 얘를 음수를 붙여서 플러스 3a 마이너스 1 써야 되고 이게 플러스를 붙이고 자, 이 식의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네, 숫자를 바꿔 써놨었어요. 그 이 식은 a제곱 플러스 2a 얘는 없어지죠. 이 식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됐죠? 그럼 얘를 아까처럼 뭐 예를 들어 그냥 y라고 이렇게 두게 되면 가로축과 세로축이 각각 a축과 y축이 되는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동시에 위로 볼록한 아래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그리시는 겁니다. 변수값에 좀 자유로우셔야 돼요. 이게 x로 정리되면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이 있지만 a로 정리됐기 때문에 a에 대한 2차 함수인 가로축이 a축, 세로축이 y축인 2차 함수. 근데 뭐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이 식이. y는 이거 a로 묶으면 a 플러스 2가 되고 그럼 굳이 우리가 뭐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 없이 이게 가로축이 a축이라며요. 근데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값이 각각 마이너스 1이랑 0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얘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가운데 축이 여기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축은 어디에 있죠? a라는 축은 네,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x값에 마이너스 1, a값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때 이 포물선식의 최소값 y의 최소값은 일단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의 최소는 마이너스 1인데 이거 좀 조심하자. 아닌지 그런지 아닌지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이렇게 돼서 이 포물선의 최소값은 당연히 꼭점의 y좌표인 마이너스에서 최소값이 나오는데 이건 a의 범위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a의 범위가 모든 실수일 때는 그렇고 만약에 여기 a 알고 보니까 범위가 있는 겁니다. a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 이렇게 막 범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딱 위치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꼭점이 꼭 최소값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 범위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여기가 최소값이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쉬운 듯 보이지만 쉽지 않은 이유가 이게 사실은 이 정도면 쉬워 보이지 않나요? 사실 대단히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근과 계세 관계에 따라서 식 정리해봤더니 그냥 가벼운 2차식이 나와. 2차식의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포물선 느낌에서 꼭점 좌표를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정도 난이도 여기서 뭐 흔히 말하는 상문제에 포함되는 이런 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조건을 정확히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 A의 범위가 어떤지를 파악을 정확히 하라는 얘기죠. 해서 만약 A의 범위가 모든 실수면 얘가 최소값이 맞아. 근데 아까 말했지만 A의 범위가 만약 뭐 예를 들어서 A의 범위가 뭐 이랬다 칩시다. 마이너스 3부터 A 값이 마이너스 2까지예요. 예를 든 거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렇게 그려지지 않나요? 마이너스 2까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x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0이 최소값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A의 범위가 있는지 없는 A의 조건이 달려 있는지 아니면 모든 실수인지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뭘 보고 판단해? 뭘 보고 판단하지? 지금 A 값의 범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언급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주어져 있는 방정식은 두 실근을 갖습니다. 근데 이 두란 말이 서로 다르다, 서로 같다를 구분하고 있지 않죠. 그럼 이런 경우는 둘 다일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서로 같을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르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되는 거고, 서로 같은 두 실근, 이게 중근이잖아. 근 두 개 서로 같아졌으니까 그게 판별식이 0이 되는 조건이에요. 따라서 서로 다르단 말이 없는 이상은 두 실근 알파 베타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판별식을 써봅시다. 저 문제에 맞게 판별식 3a-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c 이렇게 되네요.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분배합니다. 네, 분배되죠. 9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a 제곱이니까 5a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2차 함계수 여기는 마이너스 6a 여기는 플러스 4a 마이너스 2a가 남네요. 상수항 플러스 1이 남죠. 이렇게 돼요. 됐지? 괜찮니? 네. 이것도 하나 2차식이잖아. 2차식. 완전제곱식 하나 묶어볼까요? 5로 묶어내요. 5로 나눠도 괜찮아. 아예 5로 나눠버려요. 5로 나눠. a제곱 마이너스 5분의 2a 플러스 5분의 1. 양면 5로 나눠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완전제곱식. a 마이너스 5분의 2, a제곱 마이너스 5분의 2a.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되죠. 그럼 이거 반 나누면 5분의 1을 반 나누면 5분의 2다 2분의 1 곱하는 거니까 5분의 1이 돼요. 5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5분의 1이 와야 되고, 없던 25분이 생겼으니까 그만큼은 빼내야 되고, 뒤에 플러스 5분의 1이 있어요. 이렇게. 됐니? 그럼 여기서 완전제곱식 a 마이너스 5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되고, 얘는 계산해보면 플러스 5분의 24. 참이 되네요. 봐. 이 식은 a의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게 늘 제곱식이니까 이게 0보다 크나 같죠. 그럼 거기다 5분의 24를 더했으니까 이건 항상 양수값이라는 얘기야. 결론 a의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늘 참이 된다는 거죠. 여기 20 이거 20으로 통분하면 5분의 4네요. 맞잖아요. 아니요? 네. 25분의 4네요. 미안합니다. 수업 막판 내니까 집중력이 어려워지죠? 잠깐만. 그러니까 이거 25로 통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모 5 곱하고 분제 5 곱하잖아. 그럼 25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25분의 1을 계산하면 25분의 4가 남는 거지. 어쨌든 이게 제곱식이고 제곱에다가 25분의 4를 더했으니까 이 식이 늘 양수인 건 확실해. 그럼 무슨 말이야? A의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늘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A의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A는 모든 실수라는 얘기죠. A의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A의 조건은 모든 실수가 된다.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 맞다가 되는 거지. 아셨습니까? 만약 문제가 바뀌어서 요건 필요한 것만 써볼게요.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문제가 만약에 바뀌었다고 치고 이 부등식에 여기서 이제 최소값은 아까 꼭점의 y좌표인 마이너스에서 최소값이 나왔죠. 근데 이 문제가 바뀌어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갖는 조건을 만약에 따져봤더니 아까처럼 항상 성립하는 A값의 관계 늘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온 게 아니고 만약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아니 정리해봤더니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정리해봤더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해되나? 그럼 이걸 인수분 해요. 여러분 2차 부등식을 풀 줄 알잖아? 이렇게
그럼 A의 범위는 사이값이죠. 1 이상 3 이하.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바뀌어서 개수가 조금씩 바뀌는 바람에 저 반원식이 두 실근을 갖는 조건이 판별식 0보다 큰 것 같은데 이 판별식 풀어봤더니 2차식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럼 A의 범위 이렇게 잡힐 거 아니야? 그럼 A의 범위가 여기 있는 이 식의 A의 범위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인데 축이 어디 있냐면 A값 마이너스 1에 있었죠. 근데 내가 그려야 되는 범위는 1부터 그리는 겁니다. 1부터 3까지. A가 1부터 A가 3까지. 그럼 여기만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만. 그럼 그때 최소값은 얘가 최소값이 아니고 여기가 최소값이야. 여기가 최소값. A에 1 집어넣어서 A에 1 집어넣었더니 알고 보니 3이 최소값이더라. 이렇게 문제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면 뭐 생각보다 문제 어렵지 않은데 뭐 이렇게 근거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자, 근거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여기 알파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정리해 봤더니 그냥 가벼운 A의 2차식이 나와요. 그럼 얘는 2차식이니까 당연히 최대치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꼭점의 y좌표? 뭐 별로 어렵지 않네. y좌표 구했더니 답이 마이너스 1이야? 답 마이너스 1. 답이 맞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쉽네. 생각보다 쉽다고 넘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조건, 아무렇지도 않게 써져 있는 이 조건을 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커 나왔다는 걸 눈치채야 되고 그 판별식이 0보다 커 나왔다는 거 가지고 A의 조건을 달다 보니까 A의 조건이 이 문제는 모든 실수로 나왔지만 가끔 이렇게 A의 조건이 이렇게 범위를 갖고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풀면 답이 틀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원래 이게 이렇게밖에 안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 단원이 아직 부등식을 안 넘어갔거든. 부등식을 안 넘어갔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을 넘으니 푸는 방법을 이쪽 단원까지 아직 모른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걸 주면 못 푸는 거지 얘네가. 이거 못 풀잖아. 2차 부등식 안 배웠는데 어떻게 풀어?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까지 2차 함수까지 배웠다는 개념 하에는 이걸 못 쓰니까 어떻게든 쓸 수 있는 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A값이 모든 실수 이런 상태로 문제가 주어지게끔 돼 있지만 나중에 부등식을 배우고 나면 이렇게 문제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는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요 문장 하나를 가지고 이만큼은 통해서 A값의 범위를 찾고 그리고 나서 최대치에서 다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때는 난이도가 훅 하고 뛰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 이 문제가 만만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605번 문제로 갑니다. 605이 아니고요. 여러분 책은 다른 번호죠? 네, 잘 찾아서. 자, 두 문제 푸는데도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네, 좀 빠르게 봅시다. 자, 605번 문제는 이거는 별로 안 어려워 보여요. 왜 그러냐면 포물선이잖아. 그냥 y라고 합시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ax라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에요. 포물선 그리려면 축이 필요하죠. 완전 역시 괜찮은데 축과는 공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마이너스 2a분의 b. 저 축은 2분의 a에 존재한다.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인데 축이 어디 있다고요? 축이 2분의 a에 존재해요. 근데 여기 a의 범위가 있네. 2분의 a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이건 양변 2로 나눕니다. 그럼 이렇게 되네요. 그치? 이 축의 위치가 뭐보다는 크거나 같으냐면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1보다 작거나 같거나 그냥 대략 느낌상 0도 되고 1도 될 수 있는데 대략 느낌상 0. 얼마 정도 되는 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느낌상 대략 0. 얼마 정도 되는 축 0과 1 사이에 있는 축 이런 느낌이에요. 조건에 너무 자명하게 달려있어요. x의 범위는 0부터 3까지 그려라. 그럼 아까 말했지만 얘가 0. 대충 0. 얼마라 치고 그럼 0이면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x값 0. 물론 0도 포함하는데 그냥 느낌상 직관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3은 이게 0. 얼마니까 3까지 좀 꽤 많이 멀어져 있겠죠. 여기가 x는 3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래프는 다 그리는 게 아니고 그래프는 여기만 그려야 된다는 뜻이야. 여기만 그리세요. 이렇게만 그리세요. 인 거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는 이 축의 위치가 0으로 붙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붙어도 근데 상관은 관계없는 게 어차피 꼭지점의 좌표가 최소값이 나온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죠. 최대값은 여기서 최대값이 당연히 나오겠네요. x가 3일 때 최대값을 가져요. 3 어디다 대입해야 돼요? 네,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네,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요. 네, 저기니까 저기다 대입해요. x는 3 대입하면 9-3a. 그럼 최소값은 여기 꼭지점에 x좌표를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 이 포물선의 최소값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위치. 그럼 여기 최소값 m은 x에다 2분의 1을 대입해요.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합시다. 그럼 4분의 a제곱,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a제곱. 그럼 쟤는 통분해 보면 마이너스 4분의 1 a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계산한 겁니다. 별거 없어요. 계산하신 거죠. 그래서 라지 m과 스몰 m, 최대값과 최소값,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값은 얘네들이 더한 값이에요. 그럼 차수별로 써주면 마이너스 4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9. 여기에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a의 범위는 딱 여기 있어요. a의 범위는. 이제 이거는 a에 대한 2차 함수니까. 말씀드렸죠? 얘는 어떤 식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어떤 좌표 편에다 그림을 그리냐면 가로축이 a축이고 세로축이 라지 m 플러스 스몰 m. 이게 a가 대입되면 나오는 하함수 값으로 모아야 되니까요. 가로축이 a축, 세로축이 라지 m 플러스 m축이 이런 좌표 평면에다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는 겁니다. 또 축의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이 축의 위치, a가 이번엔 축이에요. a라는 축의 위치는 이것도 그냥 우리가 공식으로 합시다.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a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b 마이너스 3. 음수는 음수가 되고 숫자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약분하면 2분의 1 남으니까 2분의 1분의 3이니까 이건 6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이 축이에요. 마이너스 6이 축이 됩니다. 근데 그래프는 0부터 그리래요. 그럼 0이면 한참 오른쪽이잖아. 0부터 그리니까 한참 오른쪽, 여기가 0이라고 합시다. a값 0 부터 2까지 a값 2. 그럼 여기만 그리라는 얘기네요. 여기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만 그려라. 나머지는 안 그려진다. 또 이거 지워라. 축도 없다. 이런 느낌이죠. 그럼 여기에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 최대값이네요. 이게 최대값 얼마? a가 0일 때 최대값이니까 a 0 집어넣으면 9가 이 문제의 최대값이 된다. 아셨습니까?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값 만나는 두 점을 a와 c라고 하고 y축값 만나는 점은 b를 아지 b라고 했을 때 점 p의 좌표가 이 그래프 위로 움직이는 점 a와 점 b 사이를 거쳐 점 c로 움직일 때 a 플러스 b.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뭐라는 거야 도대체.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포물선이 있는데 다 그릴 필요 없고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c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 포물선 위에 어떤 특정 점이 있어. 특정 점.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특정 점. 이 점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 점이 이렇게 포물선 위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다가 여기쯤에 이제 있는 저 B를 지나고 다시 C로 갈 때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런 점 P가 있어요. 이 P의 좌표는 A, B 있는데 이랬을 때 여기 A 더하기 B가 누구냐면 점 P의 X좌표를 말해요. 점 P의 X좌표 더하기 점 P의 Y좌표. 그럼 포물선 위로 움직이는 점P가 굉장히 많겠죠? 그 굉장히 많은 X, Y 좌표 중에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점 P에서 X좌표, Y좌표를 더했더니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가 존재하다는 얘기죠. 그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그림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말이 그렇다는, 설명이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점을 무수히 많은 점을 일일이 다 더하거나 더해서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저는 뭐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죠.
당연히 식에다가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일단 식에 대입해보자. 대입합니다. 대입했더니 y에 b를 대입하고 x에 a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 됐죠? 그러면 가볍게 a 더하기 b라는 식에 b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 그럼 a 더하기 b의 최대 치수를 구하는 얘기는 이 식의 최대 치수를 구하는 얘기죠.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입니다. 또 이차함수네요. 그렇지 않나요? 또 이차함수. 이건 지울게요 이제. 또 이차함수예요. 어디로 블록함? 가로축이 a축이고 세로축이 a 플러스 b. 그렇죠? a 플러스 b로 되어 있는 이 축에 대해서 위로 블록한 포물선을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그럼 혹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a에 대한 조건 범위는 없나요? 조건 범위 있을 것 같은데요. a값. a값이 뭐죠? 이 점 P의 x 좌표예요. 점 P x 좌표. 그렇죠? 점 P x 좌표. 근데 a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a가 어디냐면 이거 인수분해가 됩니다.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거 인수분해 보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따라서 x에 마이너스 3과 1을 집어넣으면 이 함수가 y값이 0이 나오기 때문에 이 위치가 마이너스 3이고 이 위치가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a는 a에서부터 c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 이렇게 범위가 생긴다니까.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최대치수 문제는. 그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축을 찾아야 돼요. 이 참수의 최대치 찾으려면 축 찾아라. 축은 어디 있냐? a의 축은 공식상 마이너스,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럼 이게 축이 2분의 1이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어디서부터 그려야 되냐면 마이너스 3부터 그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2보다 큰 수를 잘 따져야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0.5죠.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3까지는 대략 왼쪽으로 2.5칸. 얘는 오른쪽으로 1.5칸. 이쪽이 더 멀고 이쪽이 좀 더 가깝게 움직인다 뜻이죠. 더 멀게 가고 여기에 a에 마이너스 3. 얘는 좀 가깝게 여기에 a에 1.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만 그려지겠죠. 여기는 안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 여기가 최대값이네요. 최대값은 꼭점 좌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근데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여기다 집어넣어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이니까 네, 얼마인가요? 4분의 13? 4분의 13이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여기가 최소값이죠. 여기가 최소값이에요. 가장 이 그래프 가장 밑에 있을 때 a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3.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각각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607번 문제. 자, 주어져 있는 이차함수가 네, 저렇게 되어 있죠. 숨이 안 쉬어지네요. 자, 점 P에서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요. 이렇게. 그 이 직선과 만날 때 만나는 점을 Q라고 둔 겁니다. 자, PQ의 최소값을,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자. PQ가 어디냐면요. 선분 PQ는 여기지 않을까요? 여기가 점 P의 X좌표, 여기가 점 Q의 X좌표. 그럼 선분 PQ의 길이는 실제로 이 길이와 서로 같은 길이죠. 그래, 별거 없어요. 점 Q의 X좌표예요. 점 Q의 X좌표.
점 P의 X좌표. 이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따라 선분 PQ의 길이는 점 Q의 X좌표에서 점 P의 X좌표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분 PQ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놓고 점 P의 X좌표에다가 그냥 미지수 하나 집어넣으세요. 지금 A가 없죠? A를 쓸게요. 점 P의 X좌표에 A를 집어넣어요. 그럼 점 P의 Y좌표는 A제곱 플러스 3이죠. 자, 그런데 점 P와 점 Q의 공통점이 뭐냐면 Y좌표가 서로 똑같습니다. X평이 아니까요. 그럼 이걸 몰라서 네모로 갑시다. 점 Q의 X좌표를 모르니까 우리는 점 Q의 X좌표 필요하잖아요. 근데 점 Q는 어디에 있냐면 이 직선 위에 있어요. Y는 X-4 위에다가. 그럼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점 Q가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이 가능하죠. Y값 대신에 A 플러스 3을 대입, A제곱 플러스 3을 대입하고 X자리 대신에 네모를 대입하고 이 네모 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네모 값은 A제곱 플러스 7이 되겠네요. 여기가 A제곱 플러스 7이라는 겁니다. 다 끝났죠? 점 Q의 X좌표 얘입니다. A제곱 플러스 7에서 점 P의 X좌표 A를 빼신 거에 최소를 구하시오. 또 2차식이네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7의 최소값. 이 문제도 A의 범위를 잡아야 되겠죠? 근데 A의 범위는 없네요. 왜 없냐면 이 점 P의 X좌표가 A인데 점 P가 그냥 포물선 위에 한 점이라고 되어 있지? 딱히 어디 뭐 양수입니다, 음수입니다 이렇게 구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점 P는 이렇게 포물선 위를 다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음으로 계속 가도 되고 양으로 계속 가도 되기 때문에 점 P는 모든 실수입니다. 점 A는 모든 실수. A는 모든 실수가 된다. 됐죠? 따라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의 최소값은 A값이 모든 실수에 대해 최소값은 보나마나 꼭점의 Y좌표가 나오겠죠. 그럼 꼭점 Y좌표, 그럼 꼭점 X좌표를 찾아야 되겠네요. 이 축구하는 공식. 축구하는 공식. A는 마이너스 2A분의 B 2분의 1 이게 축이죠. 따라서 최소값은 M이라고 할게요. 최소값은 A가 2분의 1일 때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7. 그럼 4로 통분하게 되면 4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7, 28. 4분의 얼마인가요? 27. 이게 최소값이 되겠다라는 거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목요일까지 이 교재 목요일까지 검사할 겁니다.